오늘은 그동안 했던 실습, 과제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정리를 하는 거는 뭐 문제를 이렇게 풀어본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동안 했던 실습이 이제 어떤 개념으로 진행됐던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그 계산 문제 레포트 낸 거 있었죠?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테이프하고 도구테일 측정했는데 그것이 어떤 데에 쓰이고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처음에 요거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제 냈었죠. 자기 그 레포트 한번 보실래요? 요 문제 푸는 거. 그러니까 개념 설명도 하고 또 시험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오늘 설명하는 거는 이제 측정 실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해서 그 측정하는 거 뭐 이런 걸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꼭 이 측정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설계할 때 설계 시에 고려돼야 될 사항에도 이게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꼭 측정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계자로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을 또 배우는 거다, 이런 개념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압축 변형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지금 뭐 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냥 계산하는 건 큰 복잡한 거 없을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여기서 P라는 이 측정 압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600g 포스라는 단위가 이렇게 주어졌고, 여기서는 측정압을 뉴턴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접 600을 대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럼 이건 어떻게 환산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1kg 포스가 몇 뉴턴이죠? 9.8뉴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kg 포스가 9.8뉴턴이니까 600g 포스는 9.8뉴턴 곱하기 0.6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값을 여기다 입력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우리가 면적이 커질수록 압축량이 줄어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길이가 길수록 압축량이 늘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역률은 그 소재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강제를 썼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걸 2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요거를 적용했고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지금 요 값이 나왔어. 자기 계산한 거 한번 볼까요? 요거하고 맞는지? 이거 다 이상 없나요? 이 면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값이 작아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0.023 마이크로미터면 뭐 우리가 실습할 때 1 마이크로미터, 2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오차 있던 거 생각하면 아주 적은 양이죠. 그런데 이제 초정밀 쪽으로 가면 이것도 이제 값이 클 수가 있고, 또 이거는 마이크로미터로 600g 포스 힘 줘가지고 측정하는 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양이 작은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보면 이제 이 제품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 측정압이 아니라 그때 조립이나 뭐 이런 압력이 되겠죠. 굉장히 큰 압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변형량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자료하고 영상을 다 그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그 뭐 기록하고 이런 것보다 그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이상 없나요? 여기서는 이 면이 접촉했을 때 요 길이가 얼마나 이제 압축이 되냐, 요거를 구한 거고요. 그 압축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치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변형량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했을 때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약간씩 변형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헤르츠 접근량. 여기는 이제 큰 구와 작은 구, 이 두 가지를 같은 조건으로 측정을 했을 때 그 변형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 공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지름이 있죠. 지름이 있어서 이 지름이 커지면, 부모가 커지니까 이제 변형량, 이 델타라는 변형량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 P가 킬로그램 포스예요. 요거는 그냥 여기다가 0.6을 입력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는 지금 요 NB라고 스핀들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면접촉인 상태에서 측정을 했잖아요. 요거는 점접촉이에요. 요 사이에 요 두 점 사이에서 이제 변형이 생기는 거죠. 요거 자기 계산한 거 한번 보실래요?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작은 지름은 1.3, 큰 지름은 0.9 마이크로미터. 여러분들 이제 레포트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3.8에 세제곱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요게 지금 이렇게 보기에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3.8의 세제곱 아니고 요 D분의 P제곱에 요거의 세제곱근이에요. 계산할 때 그거 차고 없도록 하시고요. 요거 다 이상 없나요? 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선접촉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후쿠이 법칙에서 이제 면접촉했고 구에서 점접촉 했는데, 요거는 지금 요 부분, 요 NB라고 스핀들 요 면이 요 핀게이지에 요 지름 부분에서 여기 닿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선접촉이 돼요. 그래서 접촉하는 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름. 그러니까 변형량은 압력이 클수록 변형량이 커지고, 지름이 클수록 길이가 길수록, 이게 뭐냐면 접촉되는 양이 클수록 변형은 적고, 측정압이 높을수록 변형은 커지고, 그런 개념이죠. 이것도 두 가지를 해봤어요. 두 가지를 해봤는데 지금 답이 이렇게 나와. 이게 거의 없는 거죠. 지금 요 정도 측정에서는 0.03, 0.04 이런 거는 값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변형이 생긴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설계할 때는 막 몇 킬로, 몇백 킬로그램 포스 이런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특히 공작기계라든지 뭐 이런 데는 힘이 엄청나게 가해지잖아요. 그런 때 고려를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형은 면접촉일 때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선접촉, 그 다음에 점접촉일 때가 변형이 가장 크고, 그래서 설계할 때도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접촉이 유리하고 또 이 변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점접촉이 불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 아베오차에 따라서 지금 요게 아들자고 어미자고, 지금 요게 아들자예요. 근데 아들자가 저 위쪽으로, 아들자가 이 위쪽으로 요쪽 방향으로 아들자가 좀 틀어진 거예요. 세타만큼 틀어졌을 때 어느 부분에서 여기서 보면 H라는 요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게 오차가 얼마나 생기겠는가, 지금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요 오차, 요 델타 L이라는 것은 요 H, 이 어미자의 눈금선에서 측정 위치까지 떨어진 거리에다가 요 세타라는 각도를 곱하는 거예요. 세타, 요거 세타가 되겠죠. 요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이게 정확한 위치인데 얘가 지금 요렇게 기울어졌다, 요렇게 기울어졌다. 그럼 요게 세타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서 측정을 할 때 이 값이 얼마가 차이가 나겠는가, 이 얘기인데, 지금 제가 이걸 삐뚤삐뚤하게 그려서 그런데 요게 삼각형의 밑면이 되고, 그죠? 지금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를 요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L분의 이 H분의 요 변형량을 델타라고 보면 델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델타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H,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한 게 지금 요 설명이에요. 요거하고 요 설명. 근데 이제 탄젠트 세타를 계산할 때 이 탄젠트 세타가 도분초 중에서 도예요, 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5분이라고 그랬잖아요. 5분이라고 했으니까 35 곱하기 탄젠트 5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35 곱하기 탄젠트, 이걸 도로 바꿔야 되니까 1도가 60분이잖아요. 60분의 5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0.05. 여러분들 계산한 것도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이때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아니고 그냥 세타를 곱해줄 때가 있어요. 그냥 세타를 곱해줄 때 이 세타는, 이거는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은 360분의 2파이, 이거는 180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1도가 이렇게 라디안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려면 35 곱하기 라디안으로 바꾸려니까 180분의 파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가 아니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 바꾸기 위해서 60분의 5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요걸 곱하면 요게 이제 델타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요 값이 나와요. 요 값하고 요 값하고 0.0002 마이크로미터가 이제 값이 달라요. 다른데 지금 요렇게 계산하는 거하고 요렇게 계산하는 건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거의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거의 같은 것도 이 각도가 아주 미세할 때 거의 같은 거고, 각도가 뭐 몇 도 이렇게 되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각도일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값이 비슷하다. 그래서 편리한 대로 계산하는데, 사실은 각도는 전부 이 라디안이 기본적으로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인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도를 쓰는 거죠. 각도의 기본 단위가 라디안이에요. 국제 단위계에서. 자, 요거에 대해서 혹시 자기가 계산한 거하고 다르다거나 질문사항 있나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지금 이 측정값이 이 제품이 원래는 50.000mm짜리 제품이었다. 그런데 요런 오차를 가진 버녀 캘리퍼스로 측정하면 값이 몇 밀리미터가 되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생각을 조금 해봐야죠. 지금 이런 경우라면 실제 값보다 더 크게 측정이 될까요? 작게 측정이 될까요? 우리가 변형량은 구했어. 오차는 100분의 5mm, 0.05mm라는 거를 구했는데, 그러면은 실제 제품이 50mm였으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겠죠. 50.05든가 아니면 49.95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래 50mm의 치수를 가진 이 제품을 아들자와 어미자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5분 경사진 그런 버니어 캘리퍼스로 어미자에서 35m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 제품은 얼마로 측정이 되겠는가? (50.05라고) 생각하시는 분, 49.95 왜인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지금 얘가 밖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얘가 안쪽으로 더 이만큼 변형량만큼 가야 얘가 여기가 접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눈금자는
이 아들자는 실제값보다 더 작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벌어졌다면 더 크게 측정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대부분의 버니어 캘리퍼스가 이런 방향으로 변형이 가요. 왜냐하면 여기다 공작물을 대고 이걸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이쪽이 변형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할 때 버니어 캘리퍼스 사용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조의 이쪽 안쪽으로 측정을 해라. 안쪽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타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반드시 있다고 보면 이게 얼마나 틀어졌는지 우리가 뭐 각도를 측정해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차가 난다고 가정을 하면 이 H값을 줄여서 H값을 최대한 줄여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오차를 줄이자. 그죠? 그런 의미죠. 버니어 캘리퍼를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조의 안쪽으로 측정을 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다. 이 H값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특별히 이해하시는 데 문제 없죠? 네. 요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물체가 늘어나냐 또는 줄어드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치수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온도에 따라서 치수가 계속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값이 얼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20도씨를 기준으로 20도일 때 측정한 값이라는 전제 하에 측정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공용장비지원센터 가보셨죠? 거기 가보니까 뭐 일단 깨끗하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예요. 온도가 변하면 정밀도가 그대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20도씨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문제는 20도씨일 때 어떤 길이를 측정했더니 200mm였다. 200mm. 그런데 이 블록의 온도가 만약에 25도씨가 된다면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즉 늘어나는 길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과제 내줄 때는 20mm라고 했는데 20mm 하니까 차이가 잘 안 나. 그래서 제가 200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 열팽창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 열팽창 계수는 각 재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스틸, 그죠? 강. 요거는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퍼 도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도씨. 온도가 1도씨가 변할 때 강은 1m당 11.5 마이크로메타가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거든요. 미터니까 이것을 마이크로메타로 바꾸면 11.5 마이크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1도씨 변할 때 1m당 11.5 마이크로메타가 변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25 이 정도 되고, 이런 화강암이다. 그러면 6에서 7 이런 식으로 각 물건마다 이 열팽창 계수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기계 설계할 때 이 열팽창 계수를 고려를 해서 이제 재질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공작기계에서 고속으로 회전한다든지 또는 급속으로 이동한다든지 할 때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냉각수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방열판도 사용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온도가 올라가면 그 물체가 다 늘어나기 때문에, 정밀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원래 길이가 200mm였는데 온도가 20도씨에서 25도씨로 5도씨가 늘어났다. 그랬을 때 변형된 양은 얼마겠느냐?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계산한 거 갖고 한번 해보세요. 200mm에서 열팽창 계수 곱하고 온도 변화 5도 해서 이 값이 나온 거고, 그렇게 되면 원래 요게 200이었고 요게 0.0115가 되니까 요 값은 200.0115mm가 되고, 요 온도 변화는 5도씨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요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조금 변형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지금 현재 온도가 25도씨인데 지금 제품이 측정을 했더니 200mm였다. 이 제품이 20도씨로 5도씨가 온도가 내려가면 이 제품은 몇 밀리미터가 되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면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 열팽창,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제품이 늘어난다. 얼만큼? 열팽창 계수에다가 온도 변화한 것만큼. 그 개념 이해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 기계 설계할 때 재질 선택하는데 참고를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변형 문제 이거 풀어봤어요. 거기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예,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실습했던 문제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분이고요.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